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산책처럼 사주입니다. 이번 시간에 드릴 말씀은요, 인신사해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해요. 이거 순서대로 쓸게요. 인목은 봄의 시작이죠. 그리고 사화는 여름의 시작이고요. 신금은 가을의 시작이고요. 그리고 해수는 겨울의 시작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생지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생지라고도 얘기를 하는데요. 요 안에 자세히 보시면요, 이렇게 무토가 있어요. 지장간 속에 역이라고 그러죠. 역이. 여기에 이제 자녀기운이라는 뜻인데, 여기 무토가 이렇게 있단 말입니다. 그럼 이 무토가 하는 역할은 대체 무엇이냐는 거죠. 이 무토라는 거는요, 어떤 이동 또는 이월을 나타냅니다. 여기서 이제 이월이라는 거는 지난 기운에 대한 이월을 뜻하겠죠. 지난 기운의 이월.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이요, 기승전결이 다 있단 말입니다. 없어 보여도 유심히 들여다보면 그 안에서 기승전결은 이렇게 마련이겠죠. 그 기승전결에 있어서 거대한 축을 담당하는 게 바로 이 무토라는 겁니다. 네. 이동, 그리고 이월을 나타낸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각 계절이 시작할 때 이 무토가 있기도 한 것이고요. 자, 그런데 유심히 들여다보면요, 제가 여기에서 2월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무슨 2월이냐? 지난 기운의 2월이다 라고 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인목은요, 봄의 시작이죠. 그럼 바로 지난 계절이 뭐였습니까? 겨울이죠. 네, 겨울 기운의 2월이다. 그러면 사중의 무토는 여름의 시작입니다. 그럼 이 무토는 지난 계절의 2월이기 때문에 봄 기운의 2월이다. 자, 그럼 신금은요, 마찬가지로 가을이기 때문에 지난 기운, 여름에 대한 2월이다. 해수는요, 지난 기운이 가을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가을 기운의 2월이다. 자, 그럼 이제 이렇게 놓고 한번 볼게요. 이렇게 놓고 보면요, 제가 마법은 아닌데 마법 같은 거를 한번 보여드리긴 할 거예요. 자, 겨울이면은 수기, 봄이면은 목기, 여름이면은 화기, 가을이면은 금기가 되겠죠. 이 기운을 품고 쭉 이어서 왔다라는 뜻입니다. 네. 자, 그럼 이 부분을 지워서 하나하나 이제 다시 말씀을 드려볼게요. 저 맨날 타투 때문에 긴팔을 입고 촬영을 했는데 지금 깜빡했어요. 네, 하지만 영상을 다시 촬영할 수는 없겠으니, 일단은 여러분들 눈이 조금 불편하실 수 있으시겠지만 이 부분 너그러이 용서해 주시고요.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인목은 봄입니다. 봄인데 이 안에 차가운 겨울 기운, 수기를 담고 있죠. 그 상태로 머금고 왔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인목은 결국 어디로 갑니까? 병화의 모습으로 가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인오술 화국이라고 그러죠. 인오술 화국. 많이 들어보셨죠? 결국에 수기운을 가득 담고 왔는데 이 녀석은요, 결국에는 화기운, 정반대가 되는 화기운으로 간다라는 뜻이겠죠. 자, 그러면 사화를 한번 보겠습니다. 사화는 봄 기운을 가지고 왔습니다. 자, 그럼 목기를 가지고 왔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안에 유심히 보니까요, 경금이 있어요. 경금은 가을 기운이죠. 그리고 이 두 개의 기운은 또 상반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상반되죠. 얘도 동그라미. 네. 그리고 가을 한번 보겠습니다. 신중의 무는 여름 기운을 가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화기를 갖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 때문에 신월, 양력 기준으로는 8월이 되겠죠. 8월달이 더 더운 거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자녀 기운을, 이 뜨겁게 달구어진 자녀 기운을 가지고 왔으니요. 자, 그런데 이 안에 임수가 있습니다. 자, 이 임수라는 녀석은요, 화기하고는 또 반대가 되죠. 자, 그리고 마지막 해수, 무토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얘는 금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을의 금기를 이어받았는데 요 안에는 아이러니컬하게 간목이 있습니다. 왜 아이러니컬하다고 말씀드렸는지 여러분들 지금 이해하시겠죠? 금과 목은 반대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냥 이걸 보고 우왕 신기하다 이제 이럴 게 아니고요. 저희들은 여기서 어떤 유의미한 것을 찾아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요즘 이제 그런 컨텐츠 많이 올리고 있죠. 음과 양이라는, 그리고 음과 양은 하나라는, 양은 결국 하나라는.
자, 지금도 보시면요. 인목이 들어올 때는 지난 추위를 그대로 가지고 온 것처럼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인월에 춥잖아요. 양력 기준 2월이 되겠죠. 추운데 결국에는 뜨거운 양의 모습으로 가게 됩니다. 자, 사화는 나무의 모습이지만 결국에는 금의 모습으로 가고요. 그리고 신금은 뜨거운 화의 모습이지만 결국에는 수의 모습. 그리고 해수는 금의 모습이지만 결국에는 간목의 모습으로 간다라는 거죠. 어때요? 정확하게 이렇게 서로 상반되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죠. 결국에 이 지장간, 생지의 지장간을 봐도 아, 음과 양은 하나구나. 그럼 여기에서 유의미한 결론은 뭐가 있겠습니까? 명리적으로 봤을 때는 음과 양은 결국에 하나다. 하지만 그 안에서 중심을 잡아야만 한다. 그리고 그 방향성을 정확하게 읽어내요. 음과 양이 하나인 것처럼 보이지만 뭐가 강해져서 결국에 어느 쪽으로 갈 것인지를 봐야 된다. 라는 판단을 할 수 있겠죠. 뭐 예시를 들어볼까요? 뭐 제가 너무 어렵게 설명드린 것 같으세요. 예시를 들어보면요. 자, 인목이 왔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이 사람은 추울 겁니다. 왜 춥겠습니까? 무토를 가지고 왔으니까요. 이 무토는 수기를 가지고 있으니까요. 겨울이니까요. 추운데 그러면 당신은 추울 것입니다. 이게 아니라는 거죠. 결국에는 병화로 가잖아요. 그러면 당신은 결국에 양으로 갈 것입니다. 그러니 걱정 마시고 양으로 가십시오 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겁니다. 물론 지금 제가 드린 말씀은 위험한 발언이 될 수 있습니다. 누군가는 이 양으로 갔기 때문에 삶이 윤택해지고 성공할 수 있겠지만 누군가는 이때 이 양으로 갔기 때문에 또 잘못될 수 있는 거거든요. 단 제가 이제 이런 표현을 쓴 이유는요. 음과 양이 결국에 하나면은 어느 쪽으로 가야 될지 모르는데 그러면 이걸 어떻게 읽어야 됩니까? 라는 문제가 생겼을 때 인목은 결국에는 차가운 수의 기운을 가지고 왔지만 결국에는 양으로 갈 것입니다. 가십시오 보다는 갈 것입니다. 가 더 맞는 표현이겠네요. 그 안에서 이렇게 중심은 잡혀 있다라는 거죠. 네. 그럼 여기서 한 가지 더 유의미한 결론을 또 저희는 내볼 수가 있어요. 제가 그냥 좋은 이야기 이런 걸 들려드리고 싶은 게 아니고요. 근거가 있는 좋은 이야기를 들려드림으로써 여러분들이 삶의 의미를 찾고 또 내가 살아가는데 더 조금이라도 환경이 변하지 않았어도 조금 더 행복하게 사실 수 있기를 바래요. 그래서 이런 말씀 드리는 거예요. 자, 결국에 내가 가장 힘들 때가 어쩌면 죄송합니다. 목이 잠겼어요. 네. 어쩌면 그 힘듦의 마지막이고 어쩌면 분기점일 수도 있겠다. 그리고 어쩌면 기회일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해 주시라는 거예요. 자, 저도 다 겪어봤으니까 지금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 이 생각하시는 분 계실 거라는 거 알아요. 어쩌면 마지막이라고 생각했는데 마지막이 아니면 어떡합니까? 그럼 더 낙담할 거 아닙니까? 자, 그럼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는 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이 아닐지라도 최소한 당신은 마지막에 조금 더 가까워졌습니다. 힘든 당신에게 이런 이야기밖에 드릴 수 없어서 대단히 송구스럽지만 이거 자체만으로도 훌륭한 것입니다. 그러니 다음번에도 마지막이라고 생각을 하십시오. 근데 그때가 마지막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그때조차도 그 이전보다는 마지막으로 조금 더 가까워지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면 진짜 마지막이 찾아올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거였고요. 그리고 또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들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타투 안 보이게 잡고 네, 가보겠습니다. 어차피 안 나오네요. 네, 가보겠습니다.